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경과 문화를 초월한 가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살아온 부녀가 우연히 한국에서 재회하며 펼쳐지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선입견과 한국의 따뜻함이 대비되는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한국인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이클 브라운의 놀라운 한국 방문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의 신경외과 의사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65살의 나이로 미국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지만 제 삶은 언제나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죠. 35년 전 저는 한국인 아내 민지와 이혼했고 그녀는 6살이던 우리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제가 젊은 의사로 경력을 쌓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는 동안 그녀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결국 그녀는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죠. 그 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저는 성공만을 쫓아 달려왔지만 마음속 빈자리는 메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국제의료 컨퍼런스 참석차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운명을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 한국행 비행기를 탔을 때 마이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발전도상국으로만 알고 있었고 의료시설이 미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질 것이라는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딸은 저런 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마이클은 첫 순간부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인가? 마이클은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지나며 혼잣말을 했어요. 공항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첨단화되어 있었고 모든 시스템이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발전된 도시 경관에 마이클은 계속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울의 특급 호텔에 도착한 마이클은 객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상상했던 한국이 아니야. 모든 것이 너무 현대적이고 발전되어 있어. 그는 35년 전 아내가 어린 딸을 데리고 이곳으로 온 것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빈자리는 여전했죠. 다음 날 마이클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열리는 국제신경외과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최첨단 의료 장비와 시스템, 깨끗하고 효율적인 병원. 환경은 미국의 어느 유명 병원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부분에서는 더 앞서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컨퍼런스장에서 마이클은 젊은 한국인 여의사 김지수를 만나게 됩니다. 41살의 김지수는 신경외과 분야에서 주목받는 탁월한 의사였죠.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마이클과 대화를 나누었고 놀랍게도 미국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박사님,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기술적으로는 뛰어나지만 보편적 접근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은 모든 국민에게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마이클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이 의사는 미국 의료 시스템의 약점을 정확히 짚어냈어. 그것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그는 자신의 편견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컨퍼런스 중간 휴식 시간, 마이클과 김지수는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더워진 김지수가 소매를 걷어올리는 순간, 마이클은 그녀의 팔에 있는 특이한 형태의 모반을 보고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것은 그의 전 아내 민지와 똑같은 모양이었고, 그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어린 딸에게도 있던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혹시 당신의 성씨가 처음부터 김이었나요? 마이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지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사실 제 원래 성은 브라운이었어요. 어머니가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법적으로 성을 바꾸었죠. 어떻게 아셨어요? 마이클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빠르게 교차했습니다. 35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본 민지와 6살이던 딸.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성장해 의사가 되어 자신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이름이 민지인가요? 김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마이클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당신의 아버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지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호텔로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정말 내 딸일까? 민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왜 연락을 끊었을까? 다음 날 마이클은 용기를 내어 김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과 민지의 과거를 설명했고 DNA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김지수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검사에 동의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미국에 계신다고만 알고 있었죠.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 김지수는 마이클의 친딸이 맞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든 두 사람의 표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이클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지만 김지수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하실 건가요? 35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으면서요? 김지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상처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상상했던 재회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지수의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아버지 없이 자란 35년의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마이클은 당연히 김지수가 자신을 받아들여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김지수는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우리를 포기했다고 하셨어요. 의사 경력을 위해 가족보다 이를 선택했다고요. 지금 와서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죠? 마이클은 깊이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말이 일부 사실임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난 단 한 번도 민지와 지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그에게 35해의 시간은 후회와 그리움이었지만 김지수에게는 버려짐과 부재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어떤 감정을 느끼며 살아왔을까요? 마이클은 처음으로 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김지수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행복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훌륭하게 키우셨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 덕분에 좋은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죠. 미국에 살았다면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의료비와 교육비가 너무 비싸니까요. 마이클은 김지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35년 동안 자신의 딸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상상만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녀가 한국에서 훌륭한 환경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김지수의 냉정한 반응에 마이클은 처음으로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네가 날 아버지로 받아들이길 강요하지 않아. 민지와 내가 헤어질 때 나는 너무 어리석었어. 내 경력만 생각했고 가족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지. 지금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미안해. 마이클의 솔직한 마음이 전해졌는지 김지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처음으로 마이클은 김지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수는 한국에서의 성장 과정, 의대 생활, 그리고 선진화된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효율적이에요. 환자가 원하는 병원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죠.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마이클은 김지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했구나. 네가 여기서 잘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김지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마이클은 눈을 크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민지는 어떻게 지내? 어머니는 재혼하셨어요. 20년 전에요. 한국 의사와요. 그분도 정말 좋은 분이시죠. 제게는 2명의 아버지가 생긴 셈이네요. 김지수가 처음으로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마이클은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응급수술 환자가 발생했고 병원 측에서는 마이클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문 분야인 뇌동맥류 수술 사례였기 때문에 기꺼이 수술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선 마이클은 놀랍게도 김지수가 주치의로 수술을 집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옆에서 보조 역할을 맡게 되었죠.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마이클은 김지수의 뛰어난 의술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완벽한 팀워크와 첨단 의료 장비 덕분에 어려운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이클은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의 의료 기술과 시스템을 경험하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마이클은 김지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너의 의술은 나보다 뛰어나구나.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김지수의 표정이 처음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도 당신의 논문들을 항상 읽어왔어요. 사실 당신 때문에 신경외과를 선택했어요. 어머니가 당신이 얼마나 뛰어난 의사인지 항상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마이클은 놀랐습니다. 민지가 나에 대해 좋게 이야기했다고?
김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미워한 적 없어요. 그저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했을 뿐이라고 하셨죠. 제가 의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당신의 논문들을 모두 찾아주셨어요. 그 순간 마이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어머니와 새아버지를 만나 뵙고 싶구나. 괜찮을까? 김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아마 괜찮을 거예요. 다음 날 마이클은 김지수의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생각보다 더 우아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고 그녀의 남편인 박 교수는 따뜻하고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민지와 그녀의 남편은 마이클에 대한 적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수가 당신을 만나게 되어 기쁘네요, 마이클.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항상 아버지에 대해 알고 싶어 했으니까요. 마이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락을 유지하지 못해 정말 미안해, 민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민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젊고 미숙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수는 훌륭하게 자랐고 당신을 닮아 뛰어난 의사가 되었죠. 마이클은 김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보다 훨씬 뛰어난 의사가 되었어. 오늘 수술실에서 내 실력을 봤거든. 식사를 마치고 마이클은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그는 김지수와 정기적으로 연락하기로 약속했고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의 시스템을 연구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떠나기 전 마이클은 김지수와 그녀의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배우러 한국에 오겠습니다. 당신들의 의료 시스템과 따뜻한 가족 문화에서 배울 것이 많아요. 미국은 기술적으로는 앞서 있을지 몰라도 인간적인 면에서는 한국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지수는 공항까지 마이클을 배웅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그녀는 마이클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더 많은 한국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발전했는지 직접 경험하셔야 해요. 마이클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기대할게. 딸.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돌아가는 마이클의 마음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마음속 빈자리는 이제 한국에서의 따뜻한 기억으로 채워져 있었고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부르는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이제 그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국경과 문화를 초월한 가족의 사랑, 그리고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외국인의 시선으로 새롭게 바라보게 해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타인에게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있다는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멀리 돌아가야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 한국의 발전된 모습이 세계인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